기자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 MBC 김항섭 기자입니다. 역전 할머니 맥주 집단 감염과 관련해 감염 경로가 궁금합니다. 집단 감염된 8명이 같이 술을 마셨던 건지 방역수칙 위반 여부 확인 부탁드린다는 질문입니다. 네, 역학조사관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역학조사관 안성배입니다. 제주 음식점 관련하여 발생한 확진자 8명 중 일부 인원은 영업장의 직원이고 일부는 영업장을 방문한 손님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역전 할머니 맥주를 직접 방문하지 않은 2차 감염자들이 포함되어 총 8명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제주 965번 확진자가 다녀간 제주시 이도 일동 피로 연장이 다중 이용 시설임에도 동선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동선 공개를 하는 원칙에 있어서 일단 방문하신 모든 분들의 방문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선을 공개하지 않고 해당 방문자에 대해서 개별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자 전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나 혹은 이제 안심 코드 등 방문 이력을 성실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동선을 부득이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당시 그 피로 연장 방문자 가운데 제주 안심 코드를 찍은 사람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문자 통보가 갔지만 수기 작성자는 통보가 안 되면서 큰 혼란을 겪었는데요. 이에 따른 설명 부탁드린다는 질문입니다. 네, 제주도 역학조사관 김미아입니다. 기자님 말씀해주신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서 어떤 케이스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됐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CTV 문수희 기자입니다. 현재 도민 확산세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제주도는 관광지라는 특수성이 있어 우려가 더 크다고 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집단 면역을 위한 백신 추가 배정이라든지 현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공공의 행정 전달 체계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도시 읍면동까지를 통해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특히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나 시골에 있는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저희가 차량을 통해서 접종도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지사님과 의장님, 교육감님 등 이렇게 사회 지도층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도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반드시 맞으실 수 있도록 이러한 좀 홍보라든가 당부의 말씀도 계실 예정이고,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자님들이 아시겠지만 직접 면담을 여러 차례 해보면 약간 본인의 선택권이 주어져 있고, 언론 방송을 통해서 불안한 이러한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좀 제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홍보 계몽을 통해서 백신 접종 동의율을 높이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제주일보 현대성 기자입니다. 959번, 974번 관련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역학조사 결과 감염 경로 설명 부탁드린다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최초 확진자는 959번 확진자로 보고 있습니다만,
역학조사 이후 현재까지 밝혀진 추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970번 확진자가 더 먼저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도외 방문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부분을 고려하여 저희가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961번, 977번 확진자가 제주시 직장 및 서귀포시 결혼식 피로연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로 분류됐는지 확인 부탁드린다는 질문입니다. 61번, 977번입니다. 961번은 제주 직장 관련 그룹으로 분류돼 있지 않습니다. 7번. 977번은 제주 직장 관련 집단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한라일보 강다혜 기자입니다. 26일 확진자 중 연령별 현황과 역전 할머니 맥주점의 집단 감염에서 확진된 이들의 연령층을 설명 부탁드린다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5월 26일 확진자 중에는 참고로 5월 25일 검사하신 뒤 5월 26일에 결과가 나온 분을 포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대 이하가 1명, 20대가 6명, 30대 2명, 40대 2명, 50대 3명, 60대 10명, 70대 이상이 2명입니다. 역전 할머니 맥주 관련 감염자는 대부분 20대로 확인되고 있으나 이외의 연령층도 3명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제주 양대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1차 접종자 관련 7월 1일부터 노마스크 허용했는데요. 제주의 경우 현재도 1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고 7월과 8월 성수기에는 250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자칫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 자체적으로 준비한 노마스크 허용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한 사항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고요. 저희가 이제 발표한 것을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고 또 노마스크를 포함해서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사항들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금 정부 발표를 한 것인데 지자체에 이 정식으로 통보가 되게 되면 저희가 그 제주도 이제 지역 여건이 아까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어쩌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그게 꼭 순기능만 있는 것, 반가울 수만은 없는 그런 조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대책 마련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식 루트를 통해서 이러한 그 정책들이 시행되게 되면 우리 제주에 맞도록 또 정부의 정책을 병행하면서 제주의 여건에 맞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JIBS 김동훈 기자입니다. 현재 추가 발생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되고 있는지, 4차 유행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이 상황을 잠깐 보면 아시겠지만 4월달 관광객 100만, 5월달이 아마 100만이 넘을 것 같고 또 역대 이렇게 보면 순수하게 관광을 와서 관광객들 중심으로 발생 빈도는 우리가 염려했던 것보다 사실은 염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분들끼리 관광만 하고 돌아가니까요. 물론 무증상 감염으로 남겨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5월 달의 패턴은 가정의 달이라든가 뭐 어버이날, 뭐 또 어린이날,
뭐 여러 뭐 잔치도 많고요. 그래서 도민들 간의 이 접촉 면수가 굉장히 다면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횟수도 잦고 있고, 특히 우리 도의 관훈상제가 잠깐 관훈상제를 들려서 뭐 이렇게 그 성의를 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체류 시간들이 최소한 뭐 1시간대에서 하루 또는 다음 날까지 이렇게 이 조사 시에는 이 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 공통적으로 체류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인들과 특히 이제 가족 안에도 아까 제가 5대 방역 수칙을 정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은 이미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서로 검사를 권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삶의 곁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5대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고, 지금의 경향성은 지인과 가족 중심의 그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예방 수칙만 잘 지키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제한시킬 수 있는 조금 그 확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니라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말 아까 우리 역조관님께서 말씀하신 한 분의 그 아주 사사로운 그 행동 때문에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커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너무 안타까운 경우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향은 제발 14일 정도만 정말로 한번 조그만 거리두기를 조금만 실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그 확진자 비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혹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의 조치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최근 한 3일 정도 그 발생 경향을 보고서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기자단 질문이 없어 금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